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상환 유예 및 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 조정 요청권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자를 못 낼 경우 원금 전부에 대해 연체 가산 이자를 물려오던 금융권 관행도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2020 주요 추진 과제를 내놓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로 인사이드입니다. 먼저 채무 조정 요청권은 상환 능력이 없는 연체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에 비해 채무자의 정보나 협상력이 약한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채무조정교섭법도 도입합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판을 대신 해주듯 채무조정교섭법 종사자가 채무자를 위해 금융사와 대신 협상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세한 채무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상 2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로 원금 전체에 대해 높은 연체 가산이자를 붙여오던 금융회사 관행도 개선됩니다. 원금 전체가 아닌 상환기일이 지난 원금에 대해서만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연리 5%로 5천만 원을 빌려 매달 원금 100만 원의 이자를 갚아가고 있는데 석 달을 연체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지금은 금융회사가 잔금이 4천만 원 남았다고 하면 4천만 원 전부에 대해 가령 20%의 높은 연체 가산이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걸 석 달 연체분 300만 원에 대해서만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 가산이자 부과는 그동안 채무자들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독소적 관행으로 꼽혀왔습니다.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안 되는 채무자의 원금 전체에 대해 높은 연체 가산이자를 붙이는 건 사실상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금융위는 쌓여가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두 손 들고 자포자기하거나 도피나 잠적하는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고 재기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추심회사에 대한 연락 제한 요청권도 도입해 채무자가 직장 방문 등 특정 연락 방법의 제한을 요청하면 합리적인 경우 이를 수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 총량제도 도입하고 과잉 추심 제한의 실효를 담보하기 위해 추심사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함께 도입합니다. 그 외에 현행 대부회사와 추심회사의 겸업도 대부업과 추심업 간 경영을 금지합니다. 금융위는 기존 대부업법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법 제정으로 대신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빚을 졌으면 갚는 게 당연하다는 채무자에 대한 싸늘한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금융위에 따르면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장기 연체자를 포함해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연체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 신용법 제정이 따라가야 하니 결국 국회에 달린 일인데 21대 국회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각 금융회사마다 며느리도 모른다는 이자율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지 진심 궁금합니다. 로 인사이드였습니다.